건강한 우리 몸. 남도마실의 허준 김철영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예, 오세요. 안녕하세요. 내일이 어버이날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는 반대로 네, 부모님께서 우리 김철영 과장님 네, 한의 사시니까 네. 어버이날 선물 뭐 한약 이런 거 해 주십니까요? 아, 네, 뭐 공진단 이런 거 많이 할 때도 있고. 네. 그러시고 와요. 네. 딱 그 부모님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어요? 그냥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음, 텐데 항상 받기만 하고 뭐 음, 제대로 해드린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예, 예. 그런 게 좀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이, 예. 근데 우리 아들이 한의사요? 어디 가서 이런 말씀하면 정말 자랑스럽습니까? 저희 친정엄마도 늘, 네. 아이고, 우리 집안에 한의사 명 나왔어야 아, 되는데, 이런 얘기 하는데, 부모님의 자랑이시기도 하시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식중독, 네. 식중독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음, 맞습니다. 그 식중독이라는 딱 이름 그대로 네. 음식물 중에 이런 유독물질이 있어서 그거를 섭취해서 나타나는 병을 식중독이라고 하는데요. 음.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고 습도가 높아지면 이런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딱 이제 지금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다를 때보다 그 기후가 막 올라와가지고 꽃도 빨리 펴물고 네, 따뜻해지다 보니 네, 네, 저도 이제 뭐 살림하는 입장에서 음식이 항상 걱정되긴 해요. 네. 또 이렇게 탁탁 얌전하게 냉장고에 넣고 막 이렇게 하면 좋은데 후라이팬에 그대로 아, 있거든요. 뚜껑만 딱 닫아놓는데 아마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 자, 이제부터 음식 조심하셔야 되는데 식중독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9930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지정남의 남도마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식중독 증상 저도 한번 겪어봤고 뭐 네. 다들 겪어보셔서 그 증상에 대해서는 아실 텐데 증상 하면 어떤 게 있는가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이 음, 구토나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 위주이고요. 네. 그리고 열까지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 그래서 이 식중독이라고 하는 게 잠복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상한 음식을 드시자마자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잘 없고, 일반적으로는 음식물 섭취하고 72시간, 네. 그러니까 3일 정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음, 잠복기가 짧은 그런 식중독일 경우에는 식후 1시간 뒤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 몸에 이런 음식물 속에 있던 독소나 세균이 우리 몸 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반응을 보이는데 그것이 구토와 설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세균이나 독소가 소화관 상부에 있을 때는 구토를 하고 하부에 있을 때는 설사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식중독으로 인한 구토와 설사는 꼭 나쁜 게 아니라 몸속의 독소나 세균을 내보내기 위한 우리 몸의 방어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쁜 거다 생각하고 막 그거 막 어떻게 막 당장에 막아보려고 약도 먹고 네, 네.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방어 네, 작용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날이 이제 따뜻해지면서 이제 그 학교 급식이나 이렇게 단체 생활 하는 네, 것이 참 걱정이긴 해요. 근데 선생님, 네. 똑같이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바로 탈이 나고 어떤 사람은 암 상하고 그럴까요? 그게 몸 안에 아마 그러니까 이 음, 세균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네, 발병하는 게 아니라 그 세균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또 증식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 드시는 음식에 뭐 똑같은 음식이라도 일단은 뭐 세균이 많고 적고 차이도 있을 네, 수도 있고 또 그 본인 면역력 그런 영향도 네. 있으실 것 같고,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그럴 때가 같습니다. 제일 억울하더라고요. 다 아, 같이 먹고 예. 나만 식중독 증상이 있어. 아, 왜 나만 그래? 음. 막 이러면서. 그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드셨는데 음, 딱 그 혼자만 그러시다고 음, 하면 그거는 또 음식이 잘 안 맞아서 그러실 음, 수도 있으실 것 음, 같고, 만약에 음. 식중독은 음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기 문제가 때문에 있으니까. 식중독이라고 하면 이제 좀 뭐 한 5분 드셨다고 하면 한 음. 3-4분이 예, 동시에 예, 같은 증상이 생기고 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종종 뉴스에 또 네,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원인은, 네. 구체적인 원인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서 음식물 속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하게 되는데, 네. 특히 이 지금 시기는 세균에 의해서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음, 그래서 세균에 의한 식중독은 다시 감염형하고 독소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감염형이라는 거는 이제 세균 자체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아, 독소형은 그 세균이 뿜어낸 독소에 의한 식중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독소형이 좀 더 까다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소형이, 예, 예. 왜냐하면 감염형 같은 경우는 이제 세균 자체 때문이기 때문에 네, 항생제를 써서 세균을 죽이면 되는 건데, 네. 이 독소형은 그 세균을 죽이려고 항생제를 써버리면 그 세균이 죽으면서 이제 그 몸 안에 있던 독소가 퍼져가지고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이 없는 그런 식중독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오. 되고, 햄버거병 많이 들어보셨을 예, 텐데, 예, 예. 네, 그래서 이 햄버거병이 세균성 식중독 중에서도 독소형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 이 햄버거병, 이게 독소형, 이거는 약이 딱히 없는 예, 거예요. 그래서 너무 굉장히, 무섭네요. 맞습니다. 햄버거병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게 햄버거병이 작년에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집단 식중독이 발생을 맞아요. 했고, 그 중에서 일부가 햄버거병을 진단을 받아서 이제 뉴스에 크게 나왔었는데요. 네. 그래서 우선 햄버거병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예전에 미국에서 덜 익힌 소고기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고 이 음, 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서 햄버거병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햄버거병의 정확한 우리 그 의학 용어로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용혈성 요독 증후군. 네, 이름이 좀 굉장히 어려운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용혈이라는 단어는 혈액 속에 적혈구가 파괴된다는 것을 용혈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적혈구가 우리 몸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적혈구가 계속 파괴된다는 말이고, 어머, 그리고 요독이라는 단어는 이 요는 소변 요자고 독은 우리 식중독 할 때 또는 중독할 때 그 독인데요. 예. 그래서 요독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 소변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 노폐물을 내보내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돼서 이 노폐물이 배설되지 못하고 그래서 체내에 이런 노폐물이 축적돼서 중독 현상을 일으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햄버거병에 걸리게 되면 혈액 속에 적혈구가 파괴되니까 이제 그 혈변도 보실 수가 있고 어이구. 그리고 빈혈도 생겨서 어지럽게 되시고 그리고 소변을 통해서 노폐물이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몸이 붓기도 하고 그런 중독 증상 때문에 정신도 좀 혼미해지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때 그 유치원에서 그랬대. 너무 어린 아이들한테. 네, 뭐 네, 부모들은 직장 나가면서 아이를 좀 안전하게 좀 보살펴 주십시오. 맡겼는데 막 상하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네, 네, 저까지도 화가 났던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또 맞습니다. 대형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아, 5살짜리가 예, 먹고 그 아이는 진짜 완전히 네, 신장 기능이 네, 90%인가가 예, 예. 힘들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 무서운, 무서운 예, 예. 거였어요. 쉽게 볼 일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 어쩔 때 이 햄버거병에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래가지고 이 햄버거병의 원인이 세균 중에서도 장출혈성 대장균이라고 하는 세균이 있는데요. 근데 정확하게는 이 세균이 뿜어내는 독소 때문에 햄버거병에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를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이 네. 세균이 소의 장내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를 도축하는 과정이나 혹은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 균에 오염된 소고기를 음. 충분한 온도로 가열하지 않고 조리하셔가지고 드시게 되면 그 균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아, 사람을 감염시키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덜 익힌 소고기를 드신다고 해서 네. 무조건 감염되는 게 아니라 이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소고기를 음, 덜 익혀서 드시면 감염되실 수가 있고, 음. 그리고 소고기 이외에도 멸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우유라든지 오염된 야채류에 의해서도 감염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 우리 건강한 성인은 이 장출혈성 대장균이 들어오더라도 네. 보통 한 1, 2주면 네, 된다고 네.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소아라든지 고령이신 노인분들이 이게 음. 그 감염증이 해결이 안 돼서 햄버거병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좀 더 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제 날 더워진 게 이제 충분히 익혀가지고, 네, 네. 어르신들이 여름에 저 돼지고기는 잘 먹어봤자 본전이에요.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네. 푹 익혀서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이 유제품도 잘 조심해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음악 듣고 와서 식중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리 한인영님께서 신청하셨어요. 강영근, 이영섭의 생소병주 수령음 음악 듣고 올게요. 한인영님의 신청곡 강영근, 이영섭의 생소병주 수령음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식중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지금 김채영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 주세요. 예. 그러면 이제 식중독이 아유 감염형은 괜찮은데 그래도
독성이 참 무섭네요. 예. 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그 햄버거병 제외하고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네. 이제 치료가 잘 된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구토나 설사 자체는 세균과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거를 당장 먹게 하는 그런 약을 쓰진 않고요. 네. 오히려 만약에 그런 약들을 써서 배출이 안 되게 되면 네. 오히려 그 회복이 아, 늦어지고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막 배출해버리는 예, 게, 예. 그래서 식중독의 1차적인 치료는 구토나 설사는 일단은 그대로 하시게 하고, 근데 오, 그렇게 몸 밖으로 그런 것들이 계속 나가다 보니까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해질 수가 그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족해진 수분을 보충해주고, 그리고 계속 구토나 설사를 하면 우리 몸 안에 전해질이라고 하는 뭐 음, 소금기 이런 것도 전해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게 불균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교정하기 위해서 수액을 음. 공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액 공급은 저희가 한방에서는 못하는 부분인데 양방에서 그래서 받으실 수가 있고, 대부분의 식중독은 그래서 비교적 치료가 잘 된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저도 그 몇 년 전에 저희가 회식을 하다가 네. 코로나 이전에 네. 회식을 네. 하다가 단체로 그렇게 그 설사를 한 네. 적이 네.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5명 중에 4명이 그렇게 했는데, 음, 거기 이제 양방 과장님도 같이 계셨었는데, 그래서 양방 과장님은 이제 양약 요렇게 음. 드시고, 그 다음에 저희 다른 분은 뭐 한약 이렇게 네. 드시고, 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배 네. 따뜻하게 해주고 쉬었거든요, 네. 누워서. 근데 이제 다 똑같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 그래서 식중독은 치료가 아, 좀 잘 되는, 예, 일반적인 식중독은 아. 그래도 치료가 잘 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감기 걸렸을 때 약 예, 먹어도 7일, 안 먹어도 일주일, 뭐 이런 거하고 예,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양 한 박, 그냥 배만 따뜻하게 해도 아, 똑같이 예, 낫는다. 예. 오, 예, 예. 그래가지고 음. 햄버거병만 이제 햄버거병이 특히 아, 소화한테서 예.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제일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5, 6살 음, 아이들이 이게 신장이 이렇게 기능을 잃어버리면, 네, 네. 뭐라 그래요? 이렇게, 투석. 예, 예, 투석이나 예, 이런 거 하면 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맞습니다. 그게 어른도 굉장히 힘든 거기 때문에. 이게 그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예, 한숨이 절로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 이제 예방이 중요한데, 예,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해야 예. 될까요? 그래서 이게 특히나 이렇게 아이들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네, 취약하고 증상도 훨씬 심하게 나타나니까 네,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우선은 손을 꼭 잘 씻는 것이 중요하고, 오, 그래서 식중독을 포함한 감염병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손을 통해서 전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리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 중에 살모넬라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즘에 반려동물을 많이들 키우시는데 이 네네. 반려동물을 통해서 이렇게 살모넬라균이 전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몸이, 그래서 살모넬라균이 반려동물에서 사람 손을 거쳐서 그래서 음식으로 음, 옮겨가서 증식하게 되면 이제 식중독을 일으킬 아,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반려동물을 만지고 나시면 바로 음식을 드신다거나 요리를 하시는 거는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비누로 손을 꼭 깨끗이 씻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음, 반려동물이 근데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아, 그거는 이제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사실 알 수가 모르니까, 없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손을 잘 씻으시면 좋으시고, 이외에 외출 다녀온 후에, 화장실 다녀온 후에 모두 손을 잘 씻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장균, 일반적인 장출혈성 대장균 말고 일반적인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도 있는데, 이런 대장균은 이름 그대로 사람의 대장에 네,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변에도 대장균이 존재한다는 얘긴데, 그래서 화장실을 다녀와서 손을 안 씻게 되면 이런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이 또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마스크와 손 씻는 게 원체 생활화 돼가지고 네, 네. 좀 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또 예, 긍정적인 생각도 맞습니다. 드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집에서 아무리 음식을 안 하더라도 여름 되면 막 도마나 네. 칼 이런 거는 꼭 뜨거운 물로 이렇게 아, 부어주거든요. 예, 굉장히 좋은. 예, 예, 예. 예, 무서워요. 예. 어쩔 때 보면 도마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생겨 있는 경우도 있고 아, 예, 이러니까 예. 관리를 잘 해야죠. 음식도 안 하면서 맨 그런 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음식 보관도 참 예,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특별히 이게, 신경 써야 될 거 예, 많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손 씻는 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음식 보관 같은 경우는 음, 대부분의 식중독균이 4도에서 60도 사이 온도에서 증식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음, 뜨거운 음식은 60도 이상으로, 찬 음식은 4도 이하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음, 그래서 조리하신 지 시간이 꽤 지난 음식을 드실 때 만약에 향이나 맛이 좀 이상하다면 음. 그때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버리시는 게 필요할 것 그래야 같고요. 되는데 우리 어머니들
아이고, 암 상하네, 이 정도는. 네, 그럼 드시면 큰일 나는 예, 거죠. 그런 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각이나 후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 이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한 음식들을 걸러내서 먹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인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미각이나 후각이 좀 떨어지실 수 있어가지고 좀 예, 맞아요. 특히 조심하셔야 하겠고요. 네. 그리고 익혀 먹어야 되는 음식들은 반드시 잘 익혀 드시는 게 좋고 네. 그래서 햄버거 병도 대표적으로 그런 소고기 패티를 덜 익힌 소고기 패티가 네.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햄버거 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장출혈성 대장균이라고 하는 거는 70도 이상으로 2분 이상 가열하면 사멸된다고 보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그 2분만 패티를 구우면 되는데 그 2분을 못 참고 예, 그게 좀 뒤집어 더, 갖고 넣어서 예, 아이고야 그런, 참.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소고기 패티라고 하는 게 이렇게 뭐 고기를 갈아가지고 분쇄를 해서 막 이렇게 네. 섞다 보니까 뭐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고기는 겉에만 이렇게 잘 익혀줘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네. 패티 같은 경우는 속까지 충분히 익혀줘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빨리빨리 막 대량 예, 이런 게 참 문제이긴 해요. 네. 그래서 햄버거병이 굉장히 무섭긴 하지만은 이렇게 익히면 그래도 세균이 예, 잘 익히면 사멸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햄버거 자체를 먹지 않겠다 이러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어머나 저 갑자기 그 생각하고 아, 있었는데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뭐 안타깝게 이런 음. 사례들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관리가 굉장히 잘 되는 편이거든요. 아. 식품의약품 안전처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소고기 패티 같은 것들은 장출혈성 대장균이 있는지를 모두 검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네. 지난주 4월 말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이런 제품은 한계가 적발이 돼서 폐기 조치했다고 기사가 났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소고기가 유통되는 것 자체가 드물기 때문에 예. 뭐 안타깝게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흔한 식중독은 오히려 장출혈성 대장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세균에 오염되지 않았던 평범한 음식들이 이제 조리한 지 시간이 좀 오래 지나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세균들이 증식해서 생기는 식중독이 흔하고 이런 경우는 좀 그래도 치료가 잘 되는 편이기 네. 때문에 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먹을 만큼 해서 그때 넣는 예, 먹는 게 예. 제일 좋긴 한데요. 그러면 이제 회. 네. 아우 또 회가 또 맛있어서. 네, 맞습니다. 회는 여름에 좀 참아야 된가요? 어째야 된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름철에는 좀 더 주의하긴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왜냐하면 바닷물에 비브리오균이라고 하는 균이 있는데 이 균이 수온이 20도가 넘으면 활발히 증식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5도 이하 겨울 같은 때는 증식을 못 한다고 보고 그래서 겨울철에는 괜찮지만은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확률이 좀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 어패류라고 하는 게 날로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비브리오균이 열에 약해가지고 60도에서 15분만 가열해도 또 죽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패류는 회같이 날로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주의는 조금 하시는 게 좋고 그런데 또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제가 그런 기사를 봤는데 얘기하는 게 살아있는 생선의 근육에는 비브리오균이 존재하지 않기도 하고 또 염분이 전혀 없는 우리 담수 그러니까 수돗물 같은 걸로 잘 씻어주기만 해도 예방이 잘 된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또 이 비브리오균이 조금 섭취한다고 무조건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다량으로 섭취해야 식중독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철에 좀 더 주의는 필요하겠지만은 또 너무 예, 지나치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은 걸린다 하더라도 보통은 3일 정도면 호전되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성인은 대부분 괜찮지만은 소아는 어쨌든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오해하고 있었네요. 아, 예. 근데 그 생선 근육에 이 네, 균이 네. 묻어 있어서 그걸 먹고 그러지 않냐. 그게 틀린 말씀은 아닌 게,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선의 근육에는 비브리오균이 없는데, 근데 좀 죽은 지 오래된 생선들 있잖아요. 그런 데 있는 기생충이나 세균이 뭐 장 안에 있다, 세균의 이런 몸속에 있다가 근육으로 옮겨갈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죽은 지 오래된 생선은,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생선은 구워 먹어야죠. 예, 뭐 안 드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날것으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 그래요. 이 수돗물로만 씻어도 예방이 되고만요. 예. 오 이런 거는 또 몰랐네요. 그러면은 냉동실에다가 이제 음식 막 얼려놓고 네. 저희 집에 냉동실 꽉 차 있거든요. 뭔 말인지 알죠? 네. 음식을 안 하다 보니까 다 일단 넣어놓는데 요것도
균이 여기서 자랄까요? 어쩔까요? 그 예,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굉장히 온도를 낮추면 균이 증식할 확률이 굉장히 적기는 한데, 네. 근데 또 이게 변질되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지 완전히 막아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냉동실에 보관하셨더라도 너무 오래됐으면 좀 주의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니고 중국 얘기긴 한데 작년 10월쯤에 중국에서 1년간 냉동 보관한 음식을 네. 해동해서 먹었는데 그래서 일가족 7명이 다 돌아가셨다고 기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원인은 이제 세균은 아니고 냉동 보관했는데도 음식 중에 곰팡이가 증식해가지고 이 아. 곰팡이가 분비한 독소 때문에 그랬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뭐 냉동실에 얼려놓더라도 좀 주의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우리 시골 어머님들 냉동실이 모든 해결 음, 방안이거든요. 다 집어넣고 얼려서 다 예, 보내주시거든요. 아, 너무 오랫동안 보관하면 안 된다. 아, 이렇게 하면 또, 아, 또 뭘 먹었을까? 예, 이런 걱정이 맞습니다. 돼요. 그래가지고 음, 이 식중독이라고 하는 게 근데 발생했을 때 뭐 그런 햄버거병이나 이런 게 음.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이유가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주의는 해야겠지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또 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관리가 잘 되는 편이거든요. 오히려 미국 같은 네. 곳이 매년 국민의 뭐 6명 중에서 1명꼴로 식중독에 걸리고 3천 명이 사망한다고 하거든요. 아, 진짜요? 예, 예. 그래서 식중독으로요? 예, 그래서 제가 미국에 그런 음, 사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미국이 그런 뭐 경제적으로나 예, 이런 예. 군사적으로 강한 거지, 음. 그런 뭐 선진국이라고 하기는 사실 뭐 애매하다, 그런 이건 얘기도 많이 코로나 있거든요. 보면서 이제 예, 예. 드러냈죠. 예, 예. 예, 예, 그래요.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또 햄버거병도 미국에서 처음 발견된 거고, 음,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설사 식중독에 걸리게 되더라도 이런 햄버거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잘 지키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특정 음식을 막 좋아하시는데 무조건 피한다거나 음. 그러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꼭 네, 이거는 먹지 말아라. 네, 짧게 네. 말씀해 주시면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예. 그래가지고 이게 식중독하고는 별개로 기생충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기생충 학자분들이 소 네. 생간은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소, 예, 생간. 소의 생간. 네, 네. 아, 그래서 여기에는 개회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요거는 사람 몸에 들어오면 뭐 눈으로 가든지 뇌로 가든지 해가지고 무서워. 예 그래서 예전에 방송에서도 이 소생간 먹고 기생충에 감염돼서 7번 수술한 사람 분이 나오기도 어머머머.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지된 건 아닌 걸로 아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아예 소생간을 파는 거를 금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무섭네요. 네, 소 생간은 절대 먹지 말아라. 그래요. 여름이고 이제 식중독이 걱정되니 될 수 있으면 익혀 먹고, 네, 네. 예, 손 깨끗이 씻고 그런 주의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궁금한 질환이 있거나 나는 이거 궁금하다 이런 거 샵 9930으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식중독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이 저도 감사합니다. 네. 예, 2009번님의 신청곡 김혜란의 배 띄워라 들으면서 우리 김철영 과장님 보내드리랍니다. 살펴가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